73세 이도현 어르신이 제 연구실에 들어오시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겉보기엔 또래와 다르지 않았는데 몸 나이를 확인해 보니 96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오신 87세 윤정희 어르신은 허리가 곱고 걸음도 경쾌해서 검사했더니 몸 나이가 62세였습니다. 실제 나이는 더 많으신데 오히려 몸은 30년 가까이 젊었던 거죠. 이 두 분을 보며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으로 나타나는 5가지 신호가 있고 이 신호가 사라지는 순간 몸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버린다는 걸요. 저는 30년 동안 노년기 건강만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수천 명을 만나며 이 5가지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지켜봤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손에 힘이 없어지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면 그냥 체력이 떨어졌다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몸의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거든요. 특히 위험한 건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일어나서 본인도 모르게 넘어간다는 점이에요. 어제까지 괜찮았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빠지니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가버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해 본 결과 80대, 90대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해요. 심지어 며칠 만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가장 중요한 건 이 5가지 신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가 나빠지면 나머지도 함께 무너지고 반대로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서는 이 5가지 중 몇 가지가 보이고 있을까요? 혹시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한동안 잊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79세 이남수 어르신이었어요. 예전에는 시장을 혼자 잘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 손에 힘이 빠지고 바지 입을 때 자꾸 휘청거리고 걸음도 느려져서 10분만 걸어도 숨이 찬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발끝을 만지려고 하면 허리가 전혀 숙여지지 않아 발톱을 깎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처음 배웠을 때 이남수 어르신은 정말 의기소침해 보이셨습니다. 물병을 여는 것도 부인에게 부탁해야 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항상 누군가 옆에 있어야 했고 길을 걸을 때도 5분마다 쉬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속상한 건 스스로를 90살이 넘은 사람처럼 느낀다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79세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남수 어르신은 하루에 5분만 투자해 작은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병뚜껑 돌려보고 양치하면서 한 발로 서보고 집 근처를 10분만 걸었고 TV 보면서 몸을 살짝 씻고 피는 스트레칭을 반복했어요. 2달 뒤 다시 배웠을 때는 걸음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허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10살은 젊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82세 박명자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처음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팔로 짚고 일어나셔야 했고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아파서 한 계단씩 쉬어가며 올라가셨습니다. 특히 걸을 때 자꾸 비틀거려서 벽을 짚고 다녀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명자 어르신도 처음엔 변화를 믿지 못하셨어요. 이 나이에 뭘 바뀌겠냐며 반신반의하셨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침대 옆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TV 보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반복하셨어요. 3개월 뒤 다시 배웠을 때 박명자 어르신은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가셨고 걸을 때도 벽을 짚지 않으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본인 스스로 70대 초반처럼 느낀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따라서 젊어진 거죠.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몸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첫째는 왜 오늘부터 습관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지, 둘째는 어떤 순서로 시작해야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셋째는 흔히 실수하는 잘못된 방법들을 피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 5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남수 어르신이나 박명자 어르신처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악력입니다. 손 힘은 단순히 물건을 드는 힘이 아니에요. 온몸 근육과 심폐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 중 하나거든요. 제가 연구해 보니 악력이 떨어진 분들은 예외 없이 전신 근력도 함께 약해져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악력이 떨어질수록 향후 10년 내 건강 악화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악력이 수명 예측의 정확도를 크게 높인다는 보고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80세 김영호 어르신 사례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는 장바구니 들 힘이 없어서 시장 가는 것도 포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병 뚜껑도 열지 못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했고, 심지어 문고리를 돌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병뚜껑 돌리기를 반복하면서 3개월 만에 손 힘이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냉장고 앞에서 병뚜껑 열기를 하루에 5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수건 꽉 짜기를 3번, 마지막으로 가벼운 손 운동을 매일 1분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일주일이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손목에 힘이 들어가 통증이 생길 수 있어 천천히 반복해야 합니다. 아프면 절대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살짝 따끔한 정도에서 멈추세요. 여러분은 병뚜껑 한 번에 열리시나요? 두 번째는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능력은 뇌와 하체 근육이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이게 떨어지면 작은 걸림돌에도 넘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균형 감각이 떨어진 어르신은 일상 활동 중 낙상 가능성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다고 보고됐습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추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77세 박성미 어르신을 보면요. 처음에는 한 발로 5초도 못 서셨어요. 옷을 갈아입을 때도 벽에 기대야 했고, 계단에서는 항상 난간을 꽉 잡고 다니셨죠. 그런데 매일 서서 바지 입기 연습을 하며 6개월 만에 20초 이상 한 발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계단도 난간 없이 올라가세요. 방법은 이거예요.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를 해보세요. 처음엔 3초라도 좋으니까 매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10회 반복하시면 하체 근력과 균형감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초반에는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혼자 하다가 넘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침에 바지 입을 때 흔들림이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는 보행 속도입니다. 걷는 속도는 심장과 폐의 회복력, 그리고 전신순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예요. 빨리 걷는 사람일수록 혈관이 건강하고 심폐 기능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미국 국립보건원과 하버드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20년 장기 추적 연구에서 보행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평균 수명이 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와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77세 이정순 어르신은 처음에 10m 걷는데 18초가 걸렸어요. 집에서 마트까지 가는 것도 중간에 3번은 쉬어야 했고 조금만 빨리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일 10분 걷기를 꾸준히 하며 4개월 뒤에는 10m를 10초 만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실천 방법은 매일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속도를 조금씩 높여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처음부터 빨리 걷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빨리 걷기보다는 천천히 몸을 풀고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숨이 너무 차면 속도를 줄이고 가슴이 답답하면 잠시 쉬어가면서 하세요. 요즘 걸을 때 숨이 금방 차지 않으세요? 네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몸이 굳어간다는 건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혈관도 함께 굳어간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몸이 딱딱해지면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이는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와 국립순환기병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신체 유연성과 혈관 탄성 사이의 놀라운 관련성이 확인됐어요. 몸이 유연한 사람일수록 동맥경화 진행이 느리고 혈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79세 최문호 어르신을 보면요. 앉아서 다리를 뻗고 손을 뻗어도 발끝에서 30cm나 떨어져 있었어요. 신발을 신을 때도 의자에 앉아야 했고 발톱 깎는 것도 남에게 부탁해야 했죠. 그런데 매일 10분 스트레칭을 반년 동안 꾸준히 하신 결과 발끝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방법은 이래요. 다리 펴고 앉아서 상체 숙이기를 10초씩 해보세요. 그 다음에 좌우로 몸 굽히기를 각각 10초씩, 마지막으로 천천히 발톱 관리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절대 통증이 생기는 각도까지 억지로 숙이면 안 돼요. 오히려 근육이 더 굳어질 수 있거든요. 살짝 당기는 느낌에서 멈추고 천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발끝을 만지려 할 때 허리가 잘 숙여지시나요? 다섯 번째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내가 몇 살이라고 느끼는지가 실제 몸의 활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동도 그에 맞춰 소극적으로 변하거든요. 미국 예일 대학교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자신을 실제보다 젊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가 늦고 신체 활동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나이가 젊을수록 인지능력과 신체 능력이 모두 우수했어요. 88세 강순의 어르신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이분은 스스로를 65세라고 여기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하루 습관이 65세에 맞게 매우 활발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걷기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봉사활동도 하시거든요. 실천하는 방법은 거울 보며 오늘의 나이를 실제보다 10살 젊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말로만 젊다고 하기보다는 행동까지 함께 바뀌어야 실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생각만 바꾸고 행동은 그대로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몇 살이라고 느끼시나요? 이제 이 5가지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강화할지 더 깊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몸이 가장 경직돼 있어서 작은 자극만 줘도 전신이 빠르게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면 근육과 관절이 굳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적절한 움직임을 주면 하루 종일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다만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몸을 굽히거나 무리한 동작을 하면 어지럼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천천히 시작해야 해요. 방법은 이래요. 침대 옆에서 가볍게 발목 돌리기를 10번씩 해보세요. 그 다음에 손 힘 체크로 주먹 쥐었다 펴기를 5번, 마지막으로 천천히 허리 펴면서 기지개 켜기를 3번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는 걷기 루틴입니다. 꾸준한 보행은 심폐활력을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높여주는 운동이에요.
다른 복잡한 운동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걷기만 잘해도 전신 건강이 크게 향상됩니다. 갑자기 오래 걷기보다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 중요해요. 무리해서 처음부터 30분씩 걸으려다가 무릎이나 발목을 다칠 수 있거든요.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12분, 그 다음 주에는 14분처럼 매주 2분씩 소폭 증가시켜 보세요. 6주 정도 지나면 20분 걷기가 전혀 힘들지 않게 될 거예요. 최근 일주일 동안 걷기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는 저녁 스트레칭 루틴이에요. 저녁에는 하루 종일 사용한 근육이 부드럽게 풀려 있어서 유연성 개선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아침에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다만 식사 직후에 바로 하면 소화에 방해가 되고 더부룩할 수 있어서 식사 후 30분 뒤에 하는 걸 추천해요. 다리 펴고 상체 숙이기를 10초씩 3번, 좌우로 부드럽게 굽히기를 각각 10초씩 2번 해보세요. 그리고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면 하루 쌓인 피로가 확실히 풀립니다. 요즘 몸이 자꾸 굳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번째는 손과 팔 강화 루틴입니다. 상지 근력은 낙상을 방지하고 일상생활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넘어질 때 손으로 버티는 힘이 있어야 큰 부상을 피할 수 있거든요. 손목에 기존 통증이 있다면 강도를 낮춰서 시작하세요. 아픈 걸 참고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수건 꽉 짜기를 10초씩 3번, 가벼운 물건 들고 팔 굽혔다 펴기를 10번, 그리고 병뚜껑 돌려보기를 5번 정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악력과 전반적인 팔 힘이 크게 향상됩니다. 장바구니 드는 게 최근 더 힘들어지진 않으셨나요? 5번째는 마음 관리 루틴이에요. 생각의 방향이 실제 행동 패턴을 바꾸고 이것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몸만 움직이고 마음은 그대로 두면 오래가지 못해요. 과도하게 젊다고 착각하기보다는 실제로 가능한 행동들을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의 작은 목표를 한 줄로 기록해보고 내 나이를 10살 정도 젊게 상상하며 그에 맞는 활동 하나를 계획해보세요. 예를 들어 75세라면 65세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을 10년 젊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는 단순한 동작이나 능력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진짜 나이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악력이 약해지면 전신 근육과 심폐 기능이 연쇄적으로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균형 감각이 약해지면 작은 실수나 방심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걸음이 느려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영양 공급도 부족해지고 몸이 굳어가면 혈관까지 함께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나이가 늙어가면 실제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몸도 그 생각에 맞춰 따라서 늙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 5가지를 조금씩만 회복해도 몸은 정말 금방 반응합니다. 손 힘이 돌아오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보행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 더 많이 움직이게 되죠. 걸음이 빨라지면 심폐 기능이 향상되면서 혈관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해요. 유연성이 회복되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던 여러 불편함과 통증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마음이 젊어지면 하루하루가 다시 의미 있게 느껴지면서 생활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좋아지면 나머지도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나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70대든 80대든 90대든 상관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내일 아침 단 2분만 시간을 내서 병뚜껑 돌리고 한 발로 서보고 상체를 가볍게 숙여보세요. 정말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1년 뒤 모습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두 번째 제안은 매일 10분씩 걷기를 해보세요. 멀리 가실 필요도 없고 빨리 걸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 앞에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한 달 뒤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제안은 저녁에 TV 보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시는 거예요. 복잡한 동작은 필요 없고 그냥 몸을 좌우로 살짝 굽혀 보거나 다리를 쭉 뻗어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는 하루 딱 10분 투자해서 체력 나이를 5년 젊게 만드는 구체적인 루틴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로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에서 몇 가지나 자신 있으셨나요? 혹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더 구체적인 조언을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